밴드의 폭이 상승할 때, 즉 폭발이 시작할 때 그 방향대로 때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볼린저 밴드,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with,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with이라고 할게요, with. 요게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데, 이 볼린저 밴드 with과,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B, 요 두 개. %B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오늘은 이제 with만 배울 거고요. 여튼 간에 이 with과 %B,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볼린저 밴드는 이 볼린저 밴드와 볼린저 밴드 with과 %B, 요게 세트입니다.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볼린저 밴드가 요게 햄버거라면, 그러면 with은 이게 감자튀김이고 요거는 콜라인 거예요. 세 개를 같이 먹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즉 함께 봐야 하는 지표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볼린저 밴드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밴드 with과 그 다음에 %B를 모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볼린저 밴드를 공부를 많이 하면 굳이 이 밴드 with이나 %B가 없어도 돼요. 볼린저 밴드만 가지고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정확도를 높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시는 게 좋다. 오늘은 소개만 할 거예요. 소개만.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자, 컨텐츠 리스트. 첫 번째, 볼린저 밴드 with이고, 두 번째, 볼린저 밴드 %B입니다. 근데 %B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 볼린저 밴드 with만 배울 거예요. 챕터 1, 볼린저 밴드 with. 자, 의미와 계산식. 그죠? with은 직역하면, 너비, 폭, 뭐 이런 뜻입니다.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 이 폭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인 거예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볼린저 밴드 with은 밴드 상한 빼기 밴드 하한, 요거를 미드밴드로 나눠줍니다. 이제 밴드 상한과 밴드 상한이 여기 있고 밴드 하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200원이고 얘가 100원이다. 그러면은 상한 빼기 하한 하면 이 폭값이 나오겠죠. 이게 100원. 요거를 미드밴드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차피 밴드의 폭값이라면 굳이 미드밴드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냥 상한 빼기 하한이 그게 밴드의 폭 아니냐. 요렇게. 뭐 그걸 또 미드밴드로 나누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드밴드로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밴드 상한이 200원이고 밴드 하한이 1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밴드의 폭은 100원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밴드 하한에서 밴드 상한까지의 이 폭이 무려 이 하한의 2배, 즉 100%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한에서 상한까지 가려면 캔들이 100%가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밴드 상한이 2,000원, 그리고 밴드 하한이 1,9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폭도 이 폭과 똑같은 100원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100원이요. 100원에서 하한에서 상한까지 100원이고, 여기도 하한에서 상한까지 100원입니다. 같은 100원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이 폭값이 겨우 5%도 되지 않습니다. 5% 조금 넘나? 하여튼 5% 정도예요. 그죠? 2,000원에 100원이니까. 그죠? 자, 상한과 하한 폭이 이 케이스도 100원이고 이 케이스도 100원인데 얘는 폭값이 100%라면 얘는 폭값이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같은 상하한 폭이라도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드밴드로 나눠주는 거예요. 미드밴드로 나누면, 이거는 이제, 미드밴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50이다.
그러면은 200에서 100을 빼면 100이죠. 100을 150으로 나누는 거 하고, 그 다음에 2000에서 1900 사이에 뭐 미드밴드가 예를 들어 1950에 있다. 근데 요 폭 100원을 1950원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폭의 퍼센테이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의 윗은 밴드 상황에서 밴드 하단을 빼면은 어떤 폭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값. 이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재의 가격에 비해서 몇 퍼센트 폭이냐. 그러니까 얼마의 값의 폭이냐가 아니라 몇 퍼센트의 폭이냐. 그 비율을 계측하는 지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건 제가 나중에 차차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알고만 이렇게 듣고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 1강을 이제 볼린저 밴드 1강에서 마지막에 제가 그 스퀴즈하고 버즈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 시세는 폭발과 응축의 연속이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시세가 이렇게 폭발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응축이 나온다. 이게 뭐 수렴이든 그죠? 뭐 패턴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채널로 내려오든 이렇게 응축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세가 이렇게 폭발을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삼각수렴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수렴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얘가 상방으로 다시 폭발할 거냐 아니면은 하방으로 폭발할 거냐. 그죠? 그래서 시세는 폭발과 응축과 다시 여기서 재폭발. 그러니까 폭발과 응축과 폭발의 연속이다. 근데 이 폭발의 끝, 그러니까 이 폭발의 끝과 이 응축의 끝, 여기가 폭발의 끝이고 여기가 응축의 끝이죠? 결과론적으로. 이 폭발의 끝과 응축의 끝을 이 스퀴즈와 버지가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강에서. 기억나시죠? 자, 이 폭발의 끝, 이 폭발의 끝을 알 수 있으면 거기가 바로 응축의 시작인 거죠. 자, 이렇게 폭발을 예쁘게 자 이렇게 폭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응축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폭발의 끝 여기를 알 수 있으면 뭐다? 여기는 곧 폭발의 끝이자 응축의 시작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응축의 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여기가 곧 재폭발의 시작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폭발의 끝이 응축의 시작이고 응축의 끝이 폭발의 시작이니까 이해하시죠? 물론 이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 스퀴즈와 버지는 뭐다? 스퀴즈는 응축의 끝이다. 곧 폭발의 시작이다. 그리고 버지는 폭발의 끝이다. 응축의 시작이다. 요거를 우리가 볼린저 밴드로 잡아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바로 밴드 윗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제가 볼린저 밴드를 띄워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 이 전체 이 차트에서 밴드의 폭이 어디가 가장 좁고 어디가 가장 넓은 곳인지, 즉 폭발의 끝이 어디고 응축의 끝이 어딘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캔들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스퀴즈인지 여기가 스퀴즈인지 여기가 스퀴즈인지 여기가 스퀴즈인지 일일이 이거 하나 이거 다 자로 재가지고 그렇게 확인할 거예요? 아니죠. 쉽지 않아요. 당장 이 오늘 캔들이 지금 이게 응축 구간인 건 알겠어요. 지금 이게 볼린저 밴드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죠? 응축인 줄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 요게 응축의 끝인지 폭발의 시작인지 이게 다시 넓어지려고 하는 그 마지막 포인트인지 아니면 응축 도중인 건지 일일이 이거 하나 이거 자로 재일 수 없는 거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밴드 윗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단에 요게 밴드 윗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만 있을 때보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밴드의 폭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요 꼭대기가 바로 폭발의 끝입니다. 여기가 버즈인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요 하단, 요 지금 여기가 전부 다 스퀴즈인 겁니다. 스퀴즈. 그죠? 응축의 끝, 응축의 끝, 응축의 끝, 응축의 끝입니다. 그죠? 원래 여기 이제 밴드 윗을 넣으면 여기 빨간색 선 요것만 나옵니다. 요게 이제 요게 밴드 윗이에요. 근데 저는 검은색이 있죠. 이거는 뭐다? 검은색은 제가 여기다가 5위평 밴드 윗의 5일 이동 평균을 적용시켜서 저는 이제 크로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거다. 여러분들은 밴드 윗을 넣으면은 이 빨간색 요 선만 나올 거다. 좀 여러분들이 그 이동 평균선을 그냥 넣어버리면 되죠. 저처럼 사용을 하시려면. 일단 저는 이제 이 밴드 윗에 5일 이동 평균선을 넣었다는 거는 뭐다? 이 밴드가 이제 가짜 신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밴드가 이렇게 좁아지다가 다시 요 보시면 좁아지다가 바로 넓어지죠. 그죠? 요 좁아지다가 바로 넓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가짜 신호들 또 뭐 넓어지다가 다시 좁아지는, 여기 보시면 넓어지다가 다시 좁아지는, 여기서 넓어지다가 다시 좁아지는 요런 포인트들을 저는 이제 그 거짓 신호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로스를 보기 위해서 오늘 이게 5일 연속, 이게 3일, 4일, 5일 연속으로 이렇게 밴드윗이 돌아가면 그거는 약간 신뢰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동평균선을 넣은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밴드윗을 넣으면 스퀴즈와 버즈가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어디? 여기가 버즈인 거죠. 그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꺾여서 내려와가지고 크로스가 난다. 그럼 뭐다? 폭발의 끝이다. 여기부터는 응축의 시작이다. 얘네들 지금 하락 폭발을 했죠. 하락 폭발을 했어요. 어디가 폭발의 끝인지 몰라. 근데 이렇게 꺾여서 들어왔다. 그럼 여기부터는 자, 응축의 시작이다. 하락 폭발을 크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응축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응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적으로, 나는 여기서는 단타 매매만 하는 거죠. 응축 구간이니까. 그죠? 계속 폭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폭이 좁아지는 데서는, 자, 응축 구간에서는 시세가 이렇게 못 튀죠. 응축이 뭡니까?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작아지고 있다는 거는 원래는 10점에서 90점을 넘나들던 시세가 지금 뭐다? 30점에서 40점을 넘나들어요. 뭐다? 폭값이 작다. 볼린저 밴드 폭값이 작으면 시세의 움직임도 작다. 움직임이 작으면 여기서는 단타 대응밖에 안 된다. 그래서 폭발이 끝나고 응축이 들어가면 나는 여기서 매매를 쉬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단타 매매만 한다. 그리고 응축이 끝나고 다시 재폭발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하락 추세니까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여기서 응축했다가 여기서 폭발한다고 칩시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다시 밴드가 넓어지는데 상방으로 치고 간다면 이건 폭발이죠. 그럼 폭발이 여기서는 제대로 매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앞에는 안 보이지만 요렇게 됐을 거예요. 요렇게. 그럼 뭡니까? 여기가 응축의 끝, 폭발의 시작인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폭발의 끝, 응축의 시작이다. 요거를 한눈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밴드 윗이라는 겁니다. 선이 꺾여서 내려오면 이거는 폭발의 끝, 선이 꺾여서 올라가는 시점은 응축의 끝. 그리고 폭발은 제각각 높이가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최대 응축은, 자, 제가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정확한가요? 자, 이렇게 하단에 가로선을 그었을 때 최대 응축은 거의 이 수준에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다시, 자, 선을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다. 다시. 자,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다. 자, 이렇게 그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밴드 윗이 이 하단 부근에 와서 이 하단에서 꺾여서 나가면, 이 하단 부근에서 꺾여서 나가는 모습이 보이면, 그러면은 우리는 뭡니까? 이제 응축이 될 대로 됐어.
이제 곧 있으면 폭발이 시작될 수 있어.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밴드윗이 이 하단에 붙으면 이 하단,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 이상은 이제 응축이 안 되더라. 그러면은 요 근방까지 왔다는 거는, 이 선까지 왔다는 거는 뭐다? 이제 응축이 거의 다 되고 이제 폭발의 전조가 시작될 수 있어. 폭발이 시작될 수 있어. 그거를 미리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 부근에서 길게 가면 응축이 긴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폭발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응축이 기니까 그만큼 힘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폭발도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폭발도 크게 갈 수 있다. 그죠? 여기서도 이렇게 두 번이나 응축을 한번 했다가 폭발을 못하고 다시 재응축, 이러면은 시세가 크게 나간다. 아시겠죠? 여튼 그래서 이 밴드윗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폭발의 끝과 응축의 끝, 즉 이제 응축의 시작과 폭발의 시작, 그거를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밴드윗을 물론 이게 어차피 폭값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하진 않아요. 볼린저 밴드를 잘 보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한눈에 이 폭값을 알 수 있는 이 지표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볼린저 밴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 응축이 끝나고 다시 밴드가 이제 밴드의 폭이 상승할 때, 즉 폭발이 시작할 때 그 방향대로 때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볼린저 밴드의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퀴즈가 끝나고 응축이 끝나고 다시 폭발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뭡니까? 응축 끝나고 폭발을 했으니까 밴드가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상승 폭발의 시작이네.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꺾여가지고 반대로 쭉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절을 염두에 둬야 된다.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 부분. 자, 밴드가 폭이 계속 좁아졌다가 여기서 다시 상승을 하죠. 이 부분 그죠? 밴드, 그러면은 여기가 스퀴즈고 그 다음에 밴드가 다시 넓어지는데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그럼 여기 하락 폭발이구나 생각하고 여기다가 매도의 관점으로 숏을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꺾여서 반대로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이 넓어지는 구간에서 시세가 밑으로 내려간다고 무조건 하락 폭발도 아니고, 이렇게 폭이 이렇게 넓어지는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고 무조건 상승 폭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하다? 손절. 이 손절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트에 100%는 없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표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딩 뷰에서는 지표 넣기를 누르셔가지고 한글로 볼린저 밴드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볼린저 밴드 너비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요거를 치면 돼요. WIDTH with을 치면 나와요. 그래서 넣으시면은 아까와 같이 요런 차트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 빨간색 선만 나올 거고, 요거를 이 빨간색 선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인디케이터를 겹쳐서,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넣으면, 저는 5일로 했어요. 5일로 보고 있는데, 5일로 보면은 크로스도 확인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트레이딩 뷰에서는 그렇게 넣으시면 되고, 트레이딩 뷰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저는 이제 키움증권을 쓰고 있기 때문에, 키움증권의 이제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밴드 윗이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그냥 밴드라고 치면 여기 딱 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가지고 지표를 넣으시면 된다. 아시겠죠? 다른 증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볼린저 밴드 윗은 이제 볼린저 밴드의 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다. 이 볼린저 밴드의 폭, 이 폭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밴드의 폭의 변화로 스퀴즈와 버지를 잡아낼 수 있다. 시세는 폭발과 응축과 또 폭발과 응축과 폭발, 즉 폭발과 응축 뒤엔 폭발, 폭발 뒤엔 응축, 이 연속입니다. 시세는. 그리고 이 스퀴즈는 응축의 끝이다. 그리고 이 버지는 폭발의 끝이다. 폭발의 끝이다. 근데 이 밴드의 폭을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이 스퀴즈의 끝과 버지의 끝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볼린저 밴드 위 차트에 대한 소개만 하는 거예요. 이 지표에 대해서 차후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들어가 볼 겁니다. 배울 게 많아요. 아시겠죠? 오늘은 그래서 이걸로 이 소개로 짧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오늘 짧게 끝내요.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안녕.